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잃을 게 없다. 실제로 오역도 많이 했어요. 옆방 남자들 생각만 하고 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빚을 많이 졌어요. 영화사 안다미도를 운영하고 있는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영화 수입사는 외국에서 만드는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선별해서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회사입니다. 히치콕 트리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나 원더풀 라이프나 머럴랜드 드라이브 같은 그런 부작들 재개봉했었고요. 저는 이제 번역가 출신이라서 영화를 선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에게 영화가 왔었는데 수입사는 이제 제가 선택한 영화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영화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예쁘게 만져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성공했을 때의 쾌감도 있고요. 영화 마켓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영화제 할 때 함께 열립니다. 칸느 영화제 때는 마실드 필름이 열리고 부산 영화제 때는 아시안 필름 마켓이 열려요. 1년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필름 마켓에 참석을 해서 새로 나온 영화들을 보고 스크립트를 읽고 세일즈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는 조금 컨셉이 확실한 영화나 타겟이 좀 분명해 보이는 영화를 구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 좋아하듯이 영화에 확 꽂힐 때 있거든요. 이유도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계속 너무 빨리 변해서 커뮤니티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 보고 요즘 사람들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나이 어린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걸 읽어보려고 영진이 온라인 통합 정상망을 맨날 들어가서 요즘에 어떤 영화가 인기를 끄는지 혼자 분석을 하기도 하죠. 유기견 출신인데 그러니까 안락사 위기에 처해진 아이들을 이렇게 해외로 입양 보내는 기관이 있어요. 그 한번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토론토 영화제에 가는 길, 참석하는 길에 이 강아지를 비행기에 태워서 이동 봉사를 했는데 캐나다 세관에서 서류가 잘못됐다고 강아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된 강아지가 캐나다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울었거든요. 근데 강아지는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강아지가 혼자 오니까 한국에서는 또 검역소에 얘를 가다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토론토 영화제를 마치고 세관에서 무슨 서류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아이를 구출해서 집으로 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날부터 이제 같이 저랑 출근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의 과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써과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써과장이 온 이후로 이렇게 강아지 나오는 영화에 눈이 많이 가서 내 완벽한 남사친의 비밀이라는 영화도 수입했었는데 되게 반응도 좋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케이블 번역가로 2006년부터 시작을 하다가 2010년도에 하얀 리본이라는 영화로 영화 번역을 시작했어요. 조금씩 큰 영화를 하기 시작했고 와이드 개봉 작품을 맡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디 알렌의 로마 위드 러브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디 알렌 영화가 약간 타겟층이 분명해서 약간 대중들한테 소개하려면 코미디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입사에서 그냥 무조건 막 웃기게 번역하라고 했어요. 조금 오바를 하더라도. 근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걸 내가 오바를 해서 번역을 하면 악플이 좀 달릴 텐데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잃을 게 없다 라는 생각에 좀 오바해서 많이 웃기게 만들어 봤었는데 좀 욕을 먹기도 했지만 그만큼 칭찬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고 다른 영화사에서도 많이 연락을 받았던 저에게는 참 고마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발로 번역했니 이런 거 너무 악플이 심한 게 많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역도 많이 했어요. 어쩔 때는 의도된 오역일 수도 있거든요. 스윙스트리트 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게 심의 때문에 15세가 나와야 돼서 거기서 대마초를 하는 거를 담배로 바꾼다거나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오역을 했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약간 업계분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피하느니 다른 걸로 더 창피해져서 이 창피함을 무마시키자.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가둬놓고 옆방 남자들 생각만 하고 사는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그 일주일 동안은. 눈 뜨면은 옆방 남자들 막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 작품이 한국에 와서 이게 7년 동안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온전히. 되게 매력적이다. 내가 번역을 해서 이 작품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건 아니거든요. 나도 내 거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제일 무서운 영화를 꼽으라면 전 링이었거든요. 근데 그 링에 나카타 히데오 감독이 또 무서운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제목이 극장령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귀신이 극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좀 큰 영화는 만들어지기 전에 사거든요. 그래서 극장용을 사기 위해서 막 수입사들이 막 비딩 붙었어요. 제가 겁도 없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되게 비싸게 그걸 쟁취했거든요. 그 1년 뒤에 그 영화가 나왔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그 극장용 때문에. 아직도 갖고 있어요. 엘렌 I Love You는 영화 괜찮은데 키라 나이틀리부터 해가지고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하지만 정식 개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급한 판단? 수입업이 약간 그런 좀 도박 같은 게 있어요. 이 영화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영화를 사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사업가로서 판단을 하고 수입을 하는 게 맞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고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만 그린 상태로 영화를 샀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약간 엣지 있는 영화, 컨셉이 분명하고 독특한 영화, 이런 영화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전 이제 번역가로서 제가 번역했던 영화 중에 너무 좋아했던 영화들을 제가 다시 갖고 오려고요. 그래서 갖고 온 영화가 하얀 리본을 가장 최근에 제가 다시 계약해서 제 거가 됐어요. 그리고 미스터 노바디도 제가 번역했던 영화인데 저번 주에 사인을 했거든요. 내가 번역만 해서 아쉬웠던 영화들을 한번 가져와 볼까? 제가 얼마 전에 사인한 미스터 노바디, 저 그거 사인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살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택에 따라서 9개의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9개의 인생을 따라가서 어떤 삶이 훌륭했고 어떤 선택이 훌륭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인생의 선택이란 무엇이냐, 옳은 인생이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데, 사업을 하고 뭘 하면서 인생에서 많은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내가 옳은 선택을 했겠거니 하고 있습니다.